안녕하세요. 동동이 형입니다. 자, 큰 상승을 만드는 차트에 대한 내용을 좀 몇 번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새로운 걸 떠오르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밑거름이 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 또한 그 긍정적인 에너지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상승을 만드는 차트, 기업들, 종목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보죠. 우리 볼 때 이제 실적도 보기도 하고 업황 개선이라든지 혹은 뭐 단기적인 테마 이런 것도 보는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찾을 때는 뭐 눌림목을 찾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런 매물벽에서는 위로 돌파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뭐 어느 정도 청산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이제 기술적인 차트의 분석도 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차트에는 또 사람의 심리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대주주라든지 누군가가 크게 던지면 그 물량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긴 음봉이 나오고 그리고 그걸 따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비싼 게 가지고 있거나 수익 중일 때 얼른 팔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심리 때문에 투매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수렴 패턴이라든지 어떤 상승의 초입이 있을 때는 이거 올라가겠네라는 기대감으로 많은 개미 투자들이라든지 많은 그 투자자들이 달라붙게 되죠. 그러면서 상승을 조금 더 견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양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큰 상승을 만드는 차트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5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강한 매물벽을 이제 저항을 돌파할 때 거래 대금이 크게 동반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슈가 무엇인가 그 이슈에 따라서 더 크게 갈 수도 있고 조금 갈 수도 있고 하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더블 바닥을 만들어서 추세 저항 같은 것들을 돌파하는 그런 캔들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에코프로입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고 한때 강하게 올랐던 종목이긴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7,300원이 계속 맞으면 떨어졌던 자리인데 여기가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강하게 한번 쭉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보입니다. 자,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졌던 자리부터 고점까지 150% 수익권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하단선에 상승 출발하기 직전 하단선에서 만약에 잡았다면 한 400% 정도 올라가는데 장단점이 있죠. 이 하단선에서는 여기를 깨질 경우에 대한 대비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고점을 이제 이 저항선을 돌파할 때 이때는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조금 아래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자, 이 자리를 못 먹는 거죠. 자, 8,300원부터 해가지고 17,000원까지 그 수익권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안정적이긴 하지만 수익은 많이 내기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150%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또 이런 자리도 있죠. 이게 월봉이다 보니까 이 캔들 하나하나가 월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보시면은 자, 이런 자리가 보이죠. 자, 이런 자리가 보이죠. 근데 상승하다가 또 이렇게 말죠. 그래서 이게 일봉이나 주봉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큰 그림, 큰 픽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기존에 저항이 되었던 자리가 이제 강하게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많이 떨어진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살짝 지금 저항 지지를 해줄 만한 그런 자리까지는 왔다라는 거 눈에 좀 보입니다. 자, 에코프로가 그렇게 보이고요. 또 한번 또 예로 들 만한 게 바로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도 월봉을 보면 그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연결했을 때 우상향하고 있는 모양이 눈에 잘 띄고요. 자, 일봉을 봤을 때는 이전에 고점을 형성했던 2017년 10월 달에 더블봉을 만들고 난 뒤에 강한 급락이 나오죠. 급락이 나오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보통 하락의 추세선에서는 저점을 계속 떨어뜨리는데 저점이 이제 이번엔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으면서 이 저항, 이 떨어진 추세 상단선이 이제 돌파가 되고 옆으로 이제 쭉 행보가 되는 자리. 자, 이런 자리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번 상승 전환할 때 우리가 잡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상승을 크게 만드는 차트에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게 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차트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찾아볼까 합니다. 자, 6,600원이 뭐 지지가 되기도 하고 저항이 되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자, 이쯤까지 오면은 6,600원은 특정한 자리구나, 어떤 특별한 자리이긴 하구나라는 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닥은 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 안에서도 추세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 다시 돌려서 더블 천장을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고점을 연결한 자리, 그리고 저점을 연결한 자리. 자,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보통 이제 이 자리나 이 자리 부근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는 완전 투매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돌파가 나오죠. 자, 돌파가 나왔을 때는 매수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박스 하단과 상단 중에 상단을 찍으면 떨어지게 되고 하단을 찍으면 올라가게 되는데, 자, 이 추세선이 빠지면 다시 이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이 추세선이 돌파하면 여기서는 좀 매수를 해서 올릴 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다시 크게 해볼게요. 자, 여기 올라갈 때는요, 한 2달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여기 올라갈 때는 어때요?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결국 이제 타이밍이다라는 우리도 스스로가 느끼는 것들이 있죠. 근데 매수의 타이밍을 우리가 노릴 때 이 고점을 터치하고 저점을 터치했을 때, 그리고 추세가 전환될 때, 이 전환되는, 자, 이 자리가 매수의 타이밍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의 위치를 봤을 때도, 자, 계속 찍어주던 이 자리, 이 자리가 돌파가 나온 자리, 이런 자리도 매수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자리가 보이죠. 자, 고점을 저항을 맞다가 돌파가 나오는데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가격 위치, 빨간색 봉이 보여주는 이 가격에 보이죠. 이게 계속 두드리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올 때 이제 큰 이제 거래 대금이, 그동안 없었던 거래 대금이죠, 보다 월등히 큰 거래 대금이 동반되면서 강하게 급등합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매수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길게 강하게 뛰어오르면 다시 또뭐 이렇게 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눌렸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의 자리였다면 저는 이제 이 자리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물론 분할이겠죠. 이 자리를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돌파가 나온다면 뭐 이 자리, 그리고 다시 눌림목이 만약에 나온다면 또 그런 자리도 또 매수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만들면서 다시 이 박스의 상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근처까지는 올라갈 에너지가 있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파가 나오는 모양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초록색 박스를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돌파를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부터 그 다음에 여기, 자, 첫 번째 올랐다가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이 눌림목이 지금 현재 주황색 석인 10일 이평선에서 지금 찍어주죠. 그럼 저는 이제 이건 누구도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제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혹은 뭐 5일,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봤을 때 이 첫 번째 11선을 지지해 준 자리, 그 다음 11선을 깨지지 않는다면 들고 가는 거죠. 만약에 11선이 다시
깨진다면 그때부터는 상승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되죠? 옆으로 횡보하는 어떤 그런 모양이 지금 현재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반등, 그리고 다시 올라서 자 횡보 며칠 하다가 한 번 더 뜁니다. 그리고 한데 다시 이렇게 와서 자 여기가 한 번 더 올라가서 이전 고점까지 이렇게 터치를 하는 그런 모양도 간혹 나옵니다. 그리고 한데 이렇게 떨어지긴 한데 자 이 친구는 여기 이제 10일 이평선을 그동안 지지해 줬던, 늘 지지해 줬던 10일 이평선은 깨집니다. 물론 뭐 20일 이평선에서 반등한다, 그 다음 뭐 40일 이평선 반등한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따라잡기는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차트의 모양들을 계속 많이 봤을 때 이게 다행히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했지만 이 선이 깨지고 난데 이 선이 깨지고 난 뒤에는 이런 식으로 급락하는 친구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진행할 때는 박스를 돌파하거나 혹은 이 추세선 돌파 혹은 이 햇빛이 이쪽에 비쳤을 때 이 양달진 곳, 햇빛이 비춰지는 곳만 우리가 매매하되 자 여기가 깨지고 난데 이 뒤에 있는 햇빛을 등지고 있는 이 응달 그늘은 우리가 웬만하면 여기는 터치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따라잡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1분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코리아 서키드 말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들면 좋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 일진홀딩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저도 이걸 배우면서 스스로 보면서 연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좀 볼까 합니다. 자,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에 자, 월봉을 한번 보고요. 월봉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상향 패턴이죠.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하락 패턴에 있는 거 말고 주봉이나 월봉상 큰 흐름에서 상승 흐름을 잡는 게 오히려 나중에 꼭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보이니까, 그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산다고 여기서 샀어. 근데 여기서 이제 급등한다고 샀는데 급락이 나왔어. 결국에는 우상향 패턴이기 때문에 본전 간다는 거죠. 만약에 하락으로 반대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 못 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상향 하고 있는 것들 좀 우리가 매수를 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일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하락의 추세가 있죠. 이 고점 연결한 하락의 추세에서 이제 멈췄습니다.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계속 두드리면서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죠. 근데 이전 저점에서 다시 돌려줍니다.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전 저점에서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뭐 딱 떨어지지 않지만 뭐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서 여기도 급락이 나오고 자 이런 W자가 딱 나오죠. 이런 모양으로. 물론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가 수익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 이렇게 좀 정직하게 움직이는 차트의 모양이 나온다면 우리가 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점을 연결한 선을 따라서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윗꼬리가 한번 빡 달리고 떨어지죠. 자 이거는 저는 매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OBV 이제 이 보조지표상에서도 반짝 튀어오르죠. 자, 보조지표 OBV에 대한 내용은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으로 제가 이야기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윗꼬리를 강하게 주면서 이런 거래 대금이 터지는 때는 이렇게 하락의 자리에서 이렇게 딱 터지는 거 말고 상승으로 바뀌어 가지고 올라갈 때 딱 터지는 거, 이런 거는 좀 잡아야 된다.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꽤 많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이걸 보통 소위 이제 V자 반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전 거를 좀 길게 봤을 때는 박스를 만들어서 횡보하다가 올리는 더블 바닥 반등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자,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점을 터치했어요. 그리고 이전 저점을 기다렸는데 딱 거기서 딱 돌려줬습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고점, 그리고 자, 바닥 찍고 올라가는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자리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다가 항상 저항을 역할을 했던 자리가 지금 볼록 튀어 올랐어요. 매수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눌렀다 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괜찮은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상승은 좀 제한을 주면서 이제 상승을 줬어요. 자, 이전 바닥에서부터 자, 21선, 이 노란색 선 닿기 전에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노란색 선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한 두 번 정도 나왔네요. 자, 횡보 한 번, 횡보 한 번. 자,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더 가까이서 볼게요. 21선 이전에서 반등이 나왔고, 자, 21선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딱 나왔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21선을 이탈하는 흐름, 혹은 이 선을 그었을 때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제 그늘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햇빛이 보이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어요? 이 친구는 오히려 이런 각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은 다시 내려왔다가 오를 때 이 자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게 되는 거죠. 이 자리 좀 오면은 팔라 그랬는데 이쯤 와서 좀 기대하고 있다가 한 번 더 떨어지니까 이제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추매도 못하고, 혹시 추매를 이쯤에서 한다고 했다가 딱 튄다고 여기서 했다가 한 번 더 깨지면 그때는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매수의 타이밍은 어디인가라는 고민을 늘 하게 되는 건데, 자, 제 차트 보는 이 관점들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저와 보시는 여러분들도 좀 공부가 되고 좋은 자리를 찾는 그런 훈련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시간 관계로 요 정도까지만 보고 앞으로 2탄, 3탄, 4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차트를 가져올 건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좋으신 관심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이나 혹은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동이 형아였습니다.